집도 한 5채 있고 땅 한 8채 정도 있고 문제라는 얘기가 한 하루에 최소 20건은 있고요, DM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차에 막 계란하고 자기 소변 넣은 거 던지는 분도 계시고. 어머머. 네, 별 사람이 있었죠. 웬일이야. 나는 솔로 돌싱 특집으로 출연한 정숙으로 출연했죠. 최명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업이 3개가 있어요. 부동산, 경매 쪽. 두 번째는 미용을 23년 했고요. 곱창집. 또. 대구에서 한 집 한 5채. 와, 5개? 돈의 구애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덥다. 미치겠다. 아니, 쳐도 되겠다. 내가 하는 얘기 전에 자르면서 얘기를 하는데 언성. 되게 기분 나쁜데 어서 오십시오. 너무 이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자마자 바로 이거를. 역시 반갑습니다. 오늘의 웰컴티는요. 우리의 부자 언니 리치 우리 최명은 고객님을 위해 리치차를 준비했습니다. 이 리치가요. 양귀비가 리치를 먹고 예뻐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리치 언니 더 예뻐지면 안 되지. 리치. 리치차는 또 처음이네. 맛있네요. 네. 저는 워낙 또 최명원 고객님이 나왔던 그 방송을 너무 재밌게 봤고 저 방송 이후에 뭐 자녀분들의 반응이 좀 궁금해요. 아들은 24살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제 얘기하는 걸 싫어하고요. 부끄러워요. 한인이서? 네네, 부끄러워하고. 딸은 엄청 좋아하죠. 막 사인 해달라 그러면서 막 자랑하고 우리 엄마 정숙이라고 온 동네 자랑하고. 지금 뭐 바로 오 박사님께 네. 상담을 받고 싶으시겠지만 자, 핫피플답게 최명은 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과연 최명은의 재력은 어디까지인가? 일명 리치 뱅뱅. 뺑뺑. 네, 자, 첫 번째 리치. 얼마 전 재산이 80억으로 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시원하네. 그 사이에 30억이 늘었네요. 근데 보통 이런 거 80억에다 언론에 흘릴 정도면 네. 뒤에 영 하나는 쓱 지우고 좀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네. 실제로는 800억이다. 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한 80억 이상은 네네. 네. 집도 한 5채 있고 땅 한 8채 정도 있고 물도 있고. 초면인데 누나라고 불러도 불편하지 않으세요? 제가 누나 맞나요? 저는 어머니라고 명절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정말 효도할게요. 네. 아니 근데 사실 그 본인의 리치한 면을 좀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돈 빌려달라는 연락이 그러지. 꽤 오거든요. 연락 많이 오셨죠? 지금도 많이 오죠. DM에 돈 내라는 얘기가 한 하루에 최소 20건은 있고요, DM으로. 그 초반에는 찾아오는 은행 서류 이렇게 이만큼 해갖고 인감하고 신분증 들고요, 도장 들고. 왜? 돈 빌려달라고. 돈 달라고. 곱창집으로? 네, 찾아오셨어요. 어머머머.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차에 막 계란하고 자기 소변 넣은 거 던지는 분도 계시고. 어머머. 네, 별 사람이 있었죠. 웬일이야. 자, 두 번째 리치. 네. 최명은은 직업 부자다라는 얘기였습니다. 현재 하시는 일이 부동산 경매, 미용실, 풀빌라, 네. 곱창집 사장님, 네. 그리고 방송까지. 네네. 직업만 지금 5개. 네네네네. 예. 그런데 전직 직업까지 합치면 30개가 넘는다는 네네네. 맞습니까? 네, 많죠. 직업이. 네. 그전에는 뭐 하셨어요? 웨딩 모델도 8년 정도 웨딩 모델. 했었고요. 외모? 네네, 웨딩 모델도 했었고. 8년이면은 드레스 몇 벌 정도 입으셨어요? 계산을 해보면 한 1000벌 넘게 입었을걸요, 아마 제가요. 어디서 그러면 웨딩 모델 하셨어요? 촬영은 대구에서 많이 찍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잡지에도 나가고 뭐 이게도 나가고 뭐 전광판 거기도 나가고 대리운전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해보고 뭐 식당에
그 뒤에 불판 닦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일 없이 아, 그러면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예요? 대리운전이 제일 힘들었어요. 대리운전이? 네, 여자니까 그 당시에 여자니까 술 이렇게 드시고 어. 예, 뭐 이렇게 막 쌍욕도 막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 계시고 갑자기 머리를 잡아당겨갖고 사고 날 뻔도 한 적이 있었고 예. 운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네, 뒤에서 막 하고 또 옛날에 그런 게 좀 많았어요. 갑질도 많았고. 근데 어떻게 하다가 대리운전까지? 아, 왜냐면 어렸을 때 이제 저희가 집이 좀 많이 가난했으니까 뭔지 제가 해결 아니면 해결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많이 안 닥치고 했던 것 같아요. 진짜 파이팅 하셨구나. 네네. 네. 자, 세 번째 리치. 네. 최명호는 유행어 부자다. 네네. 이게 뭐 작년에 뭐 패러디가 나올 네네네네. 정도로 엄청난 이슈였다고. 아, 미치겠다, 진짜. 그 톤 아니에요. 야, 그럼. 미치겠다 진짜. 이거예요 이거. 언성 낮추세요, 언성. 언성 낮추세요. 진짜 언성. 언성 낮추세요. 진짜 언성. 너무 재밌어. 아니, 근데 그 유행어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 금쪽 상담소에 나온 김에 뭐. 저희 식구인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제일 사람. 네. 아, 제가 하나 만들어 볼까요? 아, 하나만 뭐, 예. 한번 툭 던져주세요. 좀 써볼게. 오영 언니 미모가 한장하네. 이상하네? 한상하네. 한장하네. 오영하네. 미모가 간상하네. 한장하네. 아 여기 참 붙네 톤이. 톤이 좋으시다, 톤이. 예. 네, 그러면요. 오늘은 고민 한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신 우리 최명훈 고객님의 고민 영상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was 12, I fell right out of the tree. I saw the birds and the bees start laughing at me. But damn, that be sweet. Can't hop a fence, just save my life. I've been a gym class disaster since 99. 아들이. 여기는 저희 엄마고요. 어머니. 저는 제 아들이고. 지금 이제 올해 6학년 됐고요. 13살 됐고. 귀여워. 그래. 제한테 하나뿐인 빅신 같은 딸이죠. 닮았다. 어떻게 이렇게 닮았어요? 너무 닮았어. 뭐 제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산만하고요. 수업을 하거나 뭘 하면 자기가 흥미가 없는 거는 너무 산만하단 항상 학교 다니면 선생님이 항상 산만하다는 소리를 항상 얘기했잖아요. 특기사항에다가 항상 기재가 돼요. 세인이 학교 가야 돼. 일어나. 기본이죠. 일단 기본. 아니 그럼. 세인아 머리 감아야 된다. 알라는 줄. 세인아 빨리 나. 머리 감고 말리면 시간 걸린다니까. 아침에 등교 시간도 항상 5분만 더, 10분만 더 가다가 계속 그것 때문에 실갱이하고 싸우거든요. 이게 그 때문에 하면 많이 좀 부딪히죠. 아니 엄마 머리 감고 오는데 어떻게 누룽지가 아직도 안 됐어? 머리 감고 머리 말려. 오늘 로션바리 먼저 말려. 예예 예예. 엄마 왜 빨래통 넣는다? 머리를 그 하고 나서 빨래통 넣어야 될까? 머리 에센스 바르면 손 씻고 또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떡할 건데? 그냥 살아.
빨리. 아 몰라. 야, 왜? 머리 말리고 나면 뭐그 에센스 끝에 바르고 손 닦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뭘로 닦을 건데? 빨리 가라 얼른. 명은 씨는 아침에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 기분 좋은 상태신 거죠 지금? 평상시 수건 가져와 빨리 해. 머리 말리면서 빨리 다 하고 에센스 발라. 두 번 일을 자꾸 하게 하지 말랬지 엄마가. 죄송합니다. 세인아 얼른 먹어라. 아? 얼른 먹어. 그만하고. 아니 이제 아니 그만. 머리를 안 말렸는데. 머리 묶지 말고. 빨리 먼저 옷 갈아입어라 옷. 아 불편해. 어떻게 좀 하면 머리 그 덜 말린 상태에서 이걸 하면 어떡하노? 빨리 옷 갈아입어라. 옷 어떡하노? 뭐 하라는 거야 그래서? 네. 뭐 하라는 거야? 머리를 말리라는 거야?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야? 뭐. 옷 입고 있냐 세인아? 옷 입고 있냐고? 세인아, 경세인. 빨리 신나라 얼른 불른다 밥. 빨리 양말 아니 신고 얼른 엄마들 저 해. 기다려주면 안 되나? 사람이 밥도 줘야 되고. 일하면 사람이 밥부터 먼저 주랬잖아 엄마가. 일하면 사람이 밥부터 먼저 주랬잖아 엄마가. 예, 두 번 세 번 얘기해. 바지 똑바로 입어라 바지. 티 주머니 다 티나잖아. 빨리 먹어라 빨리. 밥 다 불른다. 응. 아니 빨리 먹어. 빨리 먹으러 가. 머리 말리지 말라니까. 머리 말리지 말라니까. 젖은데 머리 그게 묶어 뭐야 된다. 더 좀 이따 말려야 된다고. 묶지 말라고. 아 찝찝해. 아 그거. 좀 뜨거워야 된다. 아 이건 뭐. 아 이거 어떡하지? 아니 모르겠어. 저는요 제가 미혼이고 애가 없어서 그런지 뭐 윤지 수사자님은 지금 아유 내가 나랑 똑같아. 공감이 된다고 그러는데 하고 있는데 자꾸 뭐 하라 그러고 그럼 뭐 안 됐다 그러고 아니 불렀으니까 당연히 못했지. 그럼 난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나 엄마들 왜 자꾸 막 잔소리를 하는지 난 도대체 모르겠네. 아침에만 저는 아침에 할 거 많은데 이제 학교까지 가는 시간이 뭐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20분에 등교인데 꼭 15분에 20분 다 돼서 막 빡빡하게 막 나가요. 그러면 저는 막 조마조마해서 막 뛰어가요. 막 가방 막 무거운 가방 들고 뭐 엄마 입장에서는 막 속이 천불나는 거예요. 그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서 좀 일찍 가서 좀 일찍 가방 내리고 좀 쉬고 있으면 되는데 촉박하게 막 15분에서 막 엄마 나 늦어서 가고 있잖아. 우산도 안 챙기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럼 비 맞아가 꼴딱 맞아가 머리 또 이렇게 해서 막 아니 근데 지금 이 영상 진짜 조금 약간 명은 고객님한테 좀 불리한 영상이에요. 우리가 가장 우리가 갑자기 엄마들이 딱 그 시간대 영상에 7시 반에서 8시까지 30분이거든요. 아니 이해해요. 그리고 일상생활 영상 이렇게 보면요. 네네. 기본적으로는 딸이 그렇게 많이 산만해 보이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냥 뭐 요 정도 나이에 뭐 요 정도라면. 근데 어떤 면이 좀 보이냐면요. 제가 봤을 때 이 따님은요. 기질이 슬로우 투 웜업이에요. 그러니까 슬로우 투 웜업은 뭐냐면 더딘 느린 기질 이렇게 하는데요. 편안해지는 데까지 슬로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누룽지 먹을 거야. 아 잠깐만.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탁 올라가면 잘 해내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명훈 씨 같은 경우는 뭔가 싫을 때 싫어요 이렇게 하시는 편이죠. 네네네 바로 얘기하죠. 네, 근데 이 딸 같은 경우는 싫은 마음은 분명 있어요. 네. 근데 이걸 표현할 때 약간 이런 애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싫어? 좋아? 싫어? 그럼 애가
그래요. 속 시큰불나죠. 그럼 저기서는 그치, 빨리 시큰불나지.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대답을 빨리빨리 해야 돼. 속 시큰불나게. 엄마 잠깐만. 이래요. 그러면 아니 싫고 좋고 얘기하면 되지. 뭐래? 할 게 뭐가 있어? 빨리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해. 엄마 잠깐만. 엄마 저도 막 속이 찬물나서 막. 네네. 근데 이 아이의 그냥 특성이고요. 네. 이거는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면 엄마의 지시가 다양한 종류로 계속 세인아 얼른 먹어라. 아? 머리 묶지 말고. 빨리 먼저 옷 갈아입어라 옷. 아 불편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다시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니까 아이가 오히려 좀 더 산만하다고 느껴지지 않을까? 자기 스스로도 좀 진득하게 해보는 경험이 없으니까 산만함을 좀 부추기는 면이 좀 있지 않을까? 뭐 부모의 유형을 이렇게 뭐 어떤 엄마, 뭐 어떤 아빠 이런 거 많이 붙이잖아요. 우리 명은 씨는요. 네. 빨리빨리 명은 엄마. 빨리빨리 엄마인데요. 네. 저 사실 빨리빨리란 말을 세다가 포기했어요. 네. 빨리 나. 수건 가져와 빨리 해. 머리 말리면서 빨리 다 하고 하면 어떡하노? 빨리 옷 갈아입어라. 옷 어떡하노? 세인아. 정세인. 이 빨리빨리의 3종 세트야. 엄마가 보니까. 빨리빨리. 왜냐하면 일단 말의 속도도 빨라요. 네. 머리 말리고 나면 뭐 그 에센스 끝에 바르고 손 닦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뭘로 닦을 건데? 굉장히 말의 스피드도 빠르고요. 그다음에 아이한테 지시를 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빨리 다른 주제로 바뀌어요. 머리 묶지 말고. 빨리 먼저 옷 갈아입어라 옷. 아 불편해. 머리 그 덜 말린 상태에서 뭐 이걸 하면 어떡하노? 빨리 옷 갈아입어라 옷 어떡하노? 맞아. 네. 이거에 대해서 너 아직 안 했지? 빨리 또 이거 해. 라는 엄마의 판단의 속도도 너무 빨라. 오늘 빨래통 넣는다. 머리를 그 하고 나서 빨래통 넣어야 될까? 머리 에센스 바르면 손 씻고 또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떡할 건데? 그래 빨리빨리 엄마의 완전히 대표적인. 네. 평소에는 어떠세요? 평소에도 조금 급하시죠? 네네네. 좀 식당도 서빙하고 나면 빨리빨리 손님 기다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자기 딸은 열심히 하는데도 제가 보기엔 속이 천불나는 거죠. 그럼 제가 막 하죠. 제가 막 여기 하고 막 이거 막 하고 시키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속 편하다 싶으니까 제가 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물건 살 때도 고민 안 하고 바로 사. 바로 사시죠? 저는 마음에 들면 그거 딱 그냥 바로. 네. 네. 근데 백화점 가거나 차를 사거나 뭐 하면 바로 마음에 들면 바로. 어머. 미용 이제 세미나 가면 제 차를 주차를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국산차 중에 그래도 제일 좋은 차인데도 제 차는 뒤로 놔둬버리고 벤츠 차를 먼저 왔는 차를 뒤에 왔는데도 먼저 대주시더라고요. 제일 좋은 자리로. 그 다음 날 열받아갖고 이제 벤츠 매장 가서 이거 사주세요. 바로 사서 결제를 하고 타고 갔죠. 전문대로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해서 주차돼 주세요 하니까 차가 다르네요. 그러면서 어머. 얘 그러면서 이제 그걸 또 그렇게 야 무슨 벤땡을 내고 사듯이 사시나? 예, 플렉스.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천천히 많이 먹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으세요? 그럴 때는 없는 것 씹어서. 같아요. 그냥 꼭꼭 씹어라. 그냥 꼭꼭 씹어 많이 먹고 빨리 꼭꼭 씹어라. 어떻게 되나? 어저께 저희 딸이 제가 밥을 먹다가 저도 모르게 라니한테 라니야 천천히 얼른 먹어. 천천히 얼른 천천히 먹어봐. 얼른 먹어. 제가 그랬어 제가. 그랬더니 라니가 눈이 동그래져서 엄마 천천히 얼른 어떻게 먹지? 그래서 이거 어때요, 이거? 가만히 이게 야 너무 보통 저런 상황에서 아이가 지각을 하면 안 되니까 시간 맞춰 가는 건 연습을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명은 씨는 어떤 면이 있냐면 그 과정에서 얘한테 중요한 해야 되는 것들을 다 해서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머리 감고 말리면 시간 걸린다니까. 머리 말리고 나면 뭐 그 에센스 끝에 바르고 사람이 밥도 줘야 되고. 일하면 사람이 밥부터 먼저 주랬잖아, 엄마가. 다 해서.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부모들은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늦었어요. 그러면 너 머리 오늘 감지 마. 이따 갔다 와서 감아. 그냥 깔끔하게 빗고만 가. 머리 감을 시간 안 돼. 늦었으니까 빨리 가.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걸 이 아이가 다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명은 씨가 그걸 다 지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이 지시를 노룩 지시를 해.
수건 가져와 빨리 해. 머리 말리면서 빨리 다 하고 에센 발라. 옷 입고 있냐 세인아? 보지도 않고 뒤에 눈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걸 엄마의 머릿속에는 다 순서와 단계가 있는데 네네. 제일 중요한 건 얘가 이걸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이걸 엄마가 다 지시를 하면 이 중간 과정에서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경험을 많이 못 해요. 네. 머리도 좀 덜 말려가지고 그렇죠. 본인이 꿉꿉한 냄새도 좀 나봐야 교실에 돼요. 가가지고 이제 개밥 신내가 나봐야 나봐야. 무슨 냄새 하면 아유 나 이거 꼭 말려야 되는구나. 그거 딱 알거든. 네네. 또 거기에 더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처리를 잘 해내라는 어떤 자기의 유능감을 경험을 잘 못할 것 같아요. 뭘 닦을 건데? 빨리 가라 얼른. 머리 말리지 말라니까. 머리 말리지 말라니까. 젖은데 머리 그게 얘네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억제하고 좀 표현을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더더더 마음을 표현할 기회가 더더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감정, 자기의 주관적인 마음은 가족하고는 많이 표현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특히 어릴 땐 더욱이 부모한테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요 기질의 차이 때문에 감정을 많이 좀 이렇게 누르고 좀 억제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요걸 제가 제일 걱정하죠. 막 나는 솔로나 다른 프로그램 나오는 거 막 잘해서 봐요. 점점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에 다 알고 한 반 빼고는 다 알아요 지금. 가게는 막 사람들이 사진 찍어달라고 찾아오고 밖에서 가족들이랑 코스 가면 막 사진 찍어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 옆에서 엄마 백 들어주고 그냥 옆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막 무뚝뚝한데 엄마는 막 엄마가 너무 표현을 안 해줘요. 막 서운한데 엄마가 표현 안 하고 막 화내기만 해가지고. 화났으면 좀 이따 얘기하자던가 아니면 좀 우울하면 엄마 혼자 있고 싶다거나 그러면 좋겠는데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막 엄마가 기분 좋을 때도 제가 엄마한테 막 놀자고 붙이면 갑자기 확 짜증내. 그래서 화난지도 좋은지도 모르고 있다고 사줘요. 막 눈빛이 무서우면 눈치를 봐요. 머리 말리고 나면 뭐 그 에센스 끝에 바르고 손 닦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뭘로 닦을 건데? 빨리 가라 얼른. 동물원, 동물원 같이 가는 거. 상황이 이렇게 달성공원이에요. 동물 구경하고 나들이 가고 김밥도 먹고 그랬어요. 좋은 추억으로 남은 이제 있네.
아유, 네. 우리 세인이가 네. 엄마를 무척 좋아하는데 네. 그러면서도 엄마의 눈치를 보네요. 네. 어떠세요? 미안하네 너무. 아 딸하고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좀 많이 미안하네요. 인터뷰하는 1시간 동안 사실은 한 50분을 울었대요. 아유, 그랬구나. 계속. 네.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또 아이들 입장에선 늘 마음에 뭔가 차지 않는 면이 있는 거죠. 평소에 감정 표현을 많이 안 하는 딸이라면 마음이 진짜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혼자 2개 하는 시간도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외로울까봐 강아지도 일부러 이렇게 사달라 해서 해줬는데 강아지랑 또 엄마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이죠. 제가 그냥 평상시일 때 몰랐는데 제가 화면을 보니까 제가 고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게 되게 많이 느껴지고 급한 걸 좀 고쳐야겠다는 생각 많이 드네요. 진짜. 뭐 우리 애정결핍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네. 우리 어른들도 나 애정결핍 있나 봐 뭐 이러기도 하고 나 어릴 때 애정결핍이었잖아 뭐 이러기도 하고 아이들은 언제나 나한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 대개는 부모죠. 늘 부모가 따뜻한 눈길로 사랑을 담아서 쳐다봐주고 실제로 사랑한다고 전달해주고 이것이 있어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이제 애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좀 덜 온다고 생각하면 분명히 거기에 따른 반응들이 생겨나요. 어떨까요? 마음이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이 힘든 마음이 어떤 아이들은 짜증으로 표현하는 애들도 있고 신경질을 내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아이는 굉장히 위축돼서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어떤 아이는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보인다든가 또 아이들은 불안하면 산만해지기도 해요. 네, 뭐 그래서 산만해졌다든가 부모로부터 사랑이 안 오면 포기하는 애들도 있지만 다른 데서 사랑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군다나 뭐 SNS 이런 것들이 워낙 활발하고 발달돼 있으니까 이걸 통해 이제 자꾸 나를 의미 있는 대상으로 여겨주는 사람들을 막 찾아요. 부모 자녀 관계를 이해하고 나의 가장 어떻게 보면 관계의 뿌리를 찾는 거에는 애착이 되게 중요해요. 이 개념은 뭐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 번 또 하고 또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애착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세인이 같은 경우는 엄마가 너무 사랑하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어떨 땐 좀 서운하고 밉기도 해. 왜냐하면 나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이거 자체가 조금 불안정한 면이 있는 거거든요. 엄마가 목소리가 높아져도 나한테 화낼 일은 없어. 우리 엄마하고 나와의 관계는.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엄마가 목소리가 높을 때는 뭐 다른 일로 그러는 거겠지. 이런 게 이게 아주 그 믿음과 신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조금만 아니 뭐 이러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근데 또 어떤 날 보니까 엄마가 또 너무 나를 또 예뻐해. 이러면 어떨 때는 엄마가 너무 좋았다가 어떨 때 막 미워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불안정 애착 중에서 집착형이에요. 불안정 애착 중에서 집착형은요 언제나 사랑을 갈구하는데 이걸 내가 확실하게 느끼게 표현해달라고 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 제가 그래요. 남자친구를 만나가 누굴 만나면 확실하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관심받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세인이도 좀 그런 면이 네, 있나 있는 것 이런 같아요. 생각하세요? 네. 그 남자친구가 이제 집에 놀러 오면 항상 뭐 소파에 앉거나 뭐 하면 항상 중간에 딱 이렇게 두 분 사이에 사이에 딱 앉으려 그러고 남자친구 뭐 먹을래 그러면 자기가 평상시에도 좋아하는 음식인데도 나 이거 안 먹어. 나 다른 거 먹을래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러고 일부러 더 막 딱 붙는 거예요 저한테. 네, 더. 이 애착은 3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나의 양육자, 나의 부모와 어떻게 지내는지를 잘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궁금하죠? 네, 우리 명은 씨는 어땠는지.
엄마한테 듣기로는 형편이 어려워서 돈 번다고 아빠 엄마가 돈 번다고 제가 할머니 손에 제가 이제 맡겨진 거죠. 할머니가 그렇게 딸은 굳이 투자를 해서 가르칠 필요도 없고 딸은 쓸모가 없다고 그랬어요. 할머니가 옛날 저희 할머니는 아, 그러셨구나. 아들만 귀하고 그러니까 뭐 거의 거의 찬밥이었죠. 여자는 상 밑에 먹을 필요 없다. 그 정지라고 하죠 옛날에 부엌을. 거기는 쪼그려 갖고 진짜 거기서 먹었거든요. 계란 후라이나 생선을 구우면 오빠 앞으로 다 해주고 저는 항상 이게 고추장이나 뭐 김 있죠. 김이나 멸치 뭐 이런 게 되게 심했어요. 그 어릴 때 제가 하여튼 4살인가 5살 때일걸인가 제 기억으로는 되게 추웠다는 거. 아궁이에 불을 안 떼줘갖고 저 혼자 덜덜 떨고 이제 그때는 번개도 막 치고 하니까 무서웠거든요 많이. 그때 울면서 잤다는 그 기억이 나거든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딸이 여자라고. 심했어요. 저희 할머니가 좀 많이 심했어요. 공원에까지 보냈어요. 그리고 그걸 아빠가 아셔서 공원에까지 보냈어요. 하루만 지났으면 저는 미국에 입양이 될 뻔했는데 아빠가 급하게 오셔갖고 자신인 거 이제 확인이잖아요 아빠랑. 그래서 입양이 안 됐어요. 저 하루만 지나서 입양될 뻔했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빨리 성인 되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빨리 어른 되고 싶다. 어른 돼서 돈 벌어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돈 벌어서 빨리 조그만 집이라도 내 혼자 따뜻한 집을 얻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엄청 컸어요. 빨리 할머니한테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제가 13살 때부터 돈을 벌었어요. 어떡해? 그 옛날에 벼에 보면 농사 때 약을 별로 안 쳤어요 환경이. 그래서 메뚜기가 살았어요. 메뚜기 1.5리터 한 통에 받으면 15,000원 받았거든요. 그걸 튀겨서 사람들이 시내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사 먹으러 왔었어요. 맞죠. 밤새 막 잡고 막 메뚜기 막 잡아간 통에 넣고 이래갖고 그거 팔고 그걸로 실내화 사고 먹고 싶은 알사탕 있죠. 그 푸짐하게 사가 먹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돈이 좋다는 걸 너무 절실히 느꼈던 거죠. 아니 근데 제가 최명훈 고객님하고 그렇게 나이 차가 많이 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특히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제일 싫었어요 저는. 왜냐면 학교 안 가면 하루 종일 할머니 집에서 장작 날라야 되고 고추 따야 되고 뭐 사과 꼭다리 따야 되고 추운 그 옛날에 겨울가에서 고무장 없이 빨래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빨래, 회야 빨래 해야 되고. 오빠는 안 했어요? 오빠 안 했죠, 저만. 그러니까 어릴 때는 진짜 빨리 커서 빨리 가고 싶다. 할머니 벗어나고 싶다도 컸고 엄마 아빠의 욕망이 엄청 컸어요. 차라리 왜 날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내가 엄마 아빠한테 뭘 비싼 옷을 사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엄마 아빠랑 같이 자라서 이제 하고 싶은 게 다인데 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할머니가 학대를 당하지? 되게 진짜 너는 전혀 필요 없는 존재인 것처럼 얘기했어요. 너는 진짜 하루도 쓸모없는 애야. 뭐 혹시 옛날에는 주방이지만 얘는 정치라고 하는 거. 옛날에 어릴 때 그걸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못 알아보면서 무슨 학교 다니냐고 학교 다니지 말라면서 학교를 한 달 동안 안 보내주셨어. 학교 갈 필요 없다고. 학교 가기도 싫었고 도시락 열는 거 점심시간이 저는 제일 싫었어요. 도시락을 옛날에는 겨울이고 뭐 하면 왜 보온통 주고 엄마들이 다 이렇게 해주는데 저는 사계절 늘 노란 도시락 있잖아요. 철로 된 거. 양은 도시락. 예. 돌덩어리 지금 깽깽 얼은 밥에 고추장 여기에다가 멸치 여기 싸갖고 열면 막 범벅이 돼갖고 뚜껑 열기 같이 친구랑 밥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밥을 못 먹고 또 안 먹으면 할머니한테 혼나니까 그 버리는 거죠. 버리고 그 물 수도가 이거 있잖아요. 운동장 그 물로 배 채우고. 근데 그 고아원 얘기는
때는 너무 충격적이라서 충격이고 상처가 그렇죠. 됐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게 거기가 고아하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뭐 선생님인지 모르겠지만 뭐 작성을 하더라고 같이. 너 이름 뭐야? 몇 살이야? 뭐 이래갖고 너 내일 되면 미국 갈 거야 가느라고 갑자기요 저한테. 왜 미국 가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 배가 부르게 밥 먹을 수 있고 이쁜 옷도 입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머. 그래서 나는 좋아요. 갈 어머. 거예요 이랬어요 어허. 제가. 근데 그거 몰랐는데 그 다음날 아빠가 아셔갖고 정말 급하게 막 오신 거 티가 나요. 옷도 거꾸로 입고 막 이래 급하게 막 오셔갖고. 그럼 할머니가 그 고아원으로 보내신 네, 거예요? 보냈죠. 네, 저만. 거기서 얼마나 계셨던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 동안 행복했어요, 저는. 일도 안 해도 되고, 안 춥기도 하고,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밥 다 주고 하니까 저는 그게 좋았어요. 아유, 너무 가슴이 아프다. 아유,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응? 그냥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는 어쨌든 할머니가 명은 씨한테는 유일한 보호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리니까 명은 씨는. 근데 차별을 하고 멸시를 하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냥 이거 학대 맞죠. 네. 좀 네. 그랬죠. 네, 학대 맞습니다. 네. 존재를 부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사람이건 간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사랑해서 태어난 나는 내 그냥 나 있는 존재로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거를 경험을 못 하신 거거든요. 이럴 때 애착의 유형에서 혼란형 애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혼란형 애착은 정서적 어려움이나 관계 어려움 내지는 다양한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정도의 문제까지 겪을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거를 다루어 줍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끊임없이 애정을 갈구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의미 있고 중요한 대상이라는 걸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하고 갈구해서 가까워지잖아요. 가까워지면 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불신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줘야 될 그 양육자가 나를 거부하고 학대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기본 신뢰가 없어요. 정말 누군가와 편안하고 안정된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 명은 씨 MMPI를 해봤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데요. 막상 가까워지면 상대방을 잘 믿지 못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타인의 욕구와 기대를 잘 알아차려서 굉장히 애써요. 맞춰주려고. 근데 과도하게 맞춰주기 때문에 결국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고 스트레스가 누적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을 딱 넘으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거절 많이 받으셨잖아요. 특히 할머니로부터 버려지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 거절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거절을 또 경험하는 거는 상상도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뀌고 그래서 상대방이 떨어져 나가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의미 있는 정말 깊은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대상하고 주로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또 자녀, 또 연인, 배우자 이런 관계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100%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위로하면서도 막상 다가오면 잘해주면 이 사람 왜 나한테 잘해주지? 잘해줬다가 나 또 버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고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되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내가 마음을 다 줬는데 이 사람 또 떠나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마음을 다 안 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퍼주진 않고 그러니까 뭐 해주는 거 음식
음식을 많이 해주죠 제가. 장을 봐서 제 음식에 한이 맺혀가서 상대방을 이제 따뜻한 밥을 많이 해주려고 하죠. 일 피곤해도 장을 봐서 뭐 저녁 챙겨 먹으라고 챙겨주고 요런 거. 물질적으로는 많은 사람한테는 해준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요. 네. 보통은 물질적으로도 과하게 해주는 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명은 씨한테는 돈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돈. 돈의 구애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대구에서 한 집 한 5채. 그래서 명은 씨를 이해하는 데에는 이거에 대한 탐색 이런 걸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명은 씨한테 있어서 돈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주에도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하고 일찍 이렇게 사망하시고 이런 주인이 되게 많았거든요. 또 아빠도 후두암으로 돌아가셔서 또 하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애가 아프거나 뭘 사람이 모르니까 그게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또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혹시나 사고나 제가 죽어도 애들이 이걸로 버틸 수 있고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저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 들어요. 네. 제 생명보다 더 이게 많이 베낀 것 같아요. 이게 돈에 너무 이렇게 해서 제 몸이 한계가 오는데도 괜찮아. 또 애들한테 더 뭐 하나 더 사줄 수 있잖아. 그러면서 제 스스로 뭐 몸에 파스를 떡지떡 붙이면서 또 일하러 가요.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몸에서 막 탈이 나는 거죠. 체하고 뭐 병원 가야 되고 뭐 이런데도 알면서 또 일을 하러 가는 거죠. 책밖에 돌아갔듯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게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돈이 나의 생존과 나라는 존재보다 더 중요하다. 네. 나라는 존재, 아이들한테는 엄마이고 힘이 갖춰질 때까지는 이게 부모가 사랑해주는 부모가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데 그런 나라는 엄마라는 존재보다 돈이 더 중요해. 이건 너무 슬픈 일이에요. 이건 좀 과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좀 잘 알아차리셔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내가 좀 생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내지는 내가 혹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게 잘 건드려져요. 머리로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너무 중요한 시기에 오랜 동안 그 부분이 끊임없이 구멍이 나고 건드려졌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명은 씨 같은 경우는 돈이 굉장히 명은 씨한테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돈이 어떨 땐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좀 잘 안 벌려졌을 때도 그 부분에 타격이 올 수가 있어요. 좀 그런 면이 있으세요? 네네네. 들어봅시다. 이 하다가 돈이 못 벌 때 있고 벌 때도 있는데 못 벌면 이제 내가 필요 없는 존재인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나? 오늘 그냥 내려놓을까? 뭐 이렇게 몇 번 시도도 했었고요, 제가. 어머. 네. 네, 내가 굳이 필요한 존재인가? 아하.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태어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재미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니까 사는 것 같아요. 살고 그래서 서른을 얘기하는 게 아들이 30 되면 딸을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으니까 내가 없어도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있고 많이 힘들다. 좀 내려놓고 싶다. 너무 어릴 때부터 이제 일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쉬고 싶다.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드실 때 여기 생와사비 양파장에 태워 드시면 더 맛있어요. 맛깔나요.
영은 씨, 사람은요,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나한테 정말 소중하고 의미 있는 소수의 몇 명한테는요,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존재 자체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그냥 최명은,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냥 날 때부터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렇게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그동안 없었다는 거죠. 네네. 그게 좀 네. 경험이 없으셔서 쉽지 네.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또 받았던 사람이 그 또 사랑을 할 줄 아는 것처럼 저는 아예 사랑을 아예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축복 아닌 완전 천박 진짜 완전히 천덕꾸리처럼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안 받아봤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또 애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명은 씨, 네네.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큰아들 낳으셨을 네네. 때 그때도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으셨죠? 네, 안 넣었죠. 안 했죠. 그때 큰아들을 생각했던 그 마음을 한번 지금 기억해 보세요. 그때 그 마음이 분명히 사랑이죠. 네. 그 아이를 향한 그 마음. 사랑했죠, 많이.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게 그냥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늘 미안한 게 큰 것 같아요, 아들한테는. 미안함도 사랑인 거예요. 늘 못해줬고. 근데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아들한테 내가 한번 무릎 꿇고 빈 적이 있어요. 아유, 미안해, 아들. 엄마가 미안해. 이런 엄마 밑에 태어나서 미안하다. 무릎 꿇고 빈 적이 있는데 아들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엄마. 잘난 부모가 있고 못난 부모가 어딨냐고. 그런 아들이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부모의 자격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엄마가 나의 엄마이기 때문에 그냥 엄마로서 사랑하는 거지. 네. 네. 그러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배석임입니다. 나는 계속 나가 돈 벌고 한다고 아이들이 정이 없어. 정이 많이 없어. 정. 엄마가 어릴 때부터 키워야 엄마 정이 있잖아. 응? 그리 자각을 한다. 엄마 친구 집에 가면은 가족 사진 걸어놨는 게 최고 부럽단다, 우리 딸이. 그거 하면 내 가슴이 막 찢어진다니까. 그렇지. 그러면 내 속으로 집 와가지고 이불 덮고 내 혼자 막 운다니까. 미안해 하면서. 어떻게 어쩔 수 없었잖아. 내 돈을 벌여야 아들하고 살 거잖아. 그래 아들 키울 데가 없어서 시골에 할머니한테 맡겨놨어.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지. 안 해봤는 게 없다. 그때는 백돌 공장이라고 있었어. 그래 이 사람을 꼬셔가지고 그 백돌 공장한테 갔다. 마치면은 사람이 없어. 어디 가는데 보면 하면 익하고 앉았다. 우리 딸내미 저것도 그 창고 같은 백돌방에 거서 내 혼자 났다. 말이 위에 거다. 몰라도 없고 집도 없고. 그러시구나. 애기 놓고 후배가 애기 놓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후배가 얼마나 아픈지 곧 죽은 거 같대. 그래 아저씨 오락해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 좀 사오라고 보냈어. 그래 약을 사와야 될까 아이가 또 하고 있더라. 그 돈으로. 그래서 우리 아저씨하고 이혼을 했어. 항상 후회한다니까. 그 잠을 못 자다 내가 안 죽거든. 신경이 씨가. 내가 신기가 오더라고. 양쪽 다 무거워. 동장님들이 앉았는가 봐.
하고 머리가 띵 이게 낮에부터 막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좀 찌끄면 되는데 이게 보면 딱 12시, 1시, 2시 되면 온다 거기 온다니까 속이 탁탁 막 고추는 것 같아. 누가 막 나를 뭐가 저렇고 뭐고 차도 못 찬다. 아니 나 비행기 한 번은 안 타봤다니까. 무섭고 막 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고추는 것 같아. 병원 에 가면은 변명이 안 나온다. 아유, 우리 명은 씨 어머니 쭉 살아오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우리 명은 씨의 또 마음이 또 그 아픔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네. 솔직히 이제 엄마 이런 분 엄마한테 고마운 게 뭐냐면 자식이 없었으면 받아도 됐어요. 아, 신병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니 그러면 받아도 그 됐는데. 무속인 분은 신병이래요? 네네. 그냥 받아도 됐는데 자식 때문에 저만 아닌 손자 손녀한테 할머니 뭐 아시는데 그러면 이제 무당이다 뭐 이렇게 많이 하는 자체가 싫은 거죠. 이때까지 어렵게 엄마 정도 못 키우고 했는데 엄마한테도 또 무당이란 딸이란 단어를 듣게 안 하고 싶었던 거죠. 야, 근데 이게 지금 상담소 최초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어머님 신기 이런 거는 오 박사님 사실 네. 분야하고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아니요, 무병을 정신건강의학에서 다루죠. 무병을 이제 같이 의논을 하고 무병의 진단도 하는데요. 동자가 앉아 있다는. 일단은 화병일 가능성도 많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의 인생 자체가 너무 마음고생이 많으셨고 화병이 한국에만 독특하게 있는 한국형 우울증의 한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가 매달려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확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요. 근데 특히 이제 신체 증상으로 표현이 될 때 공황 발작 같은 형태들도 많은데요. 공황 발작은 쉴 때 와요. 12시, 1시, 2시 되면 이 속이 탁탁 막 고추는 것 같아. 누가 막 나를 뭐가 저렇고 뭐 10시, 11시까지 일을 하시고 집에 와서 쉬면 확 공황 발작이 오거든요. 막 심장이 두근거린다든가 확 목이 졸리는 것 같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 화병이나 이런 걸로도 증상을 해석해봐도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좀 만나서 한번 그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를 좀 해보시는 게 명은 씨 어머니의 또 나머지 여생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까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정이 없어. 뭐 이렇게 키우지를 않아서. 정이 많이 없어. 정. 엄마가 어릴 때부터 키워야 엄마 정이 있잖아. 응? 근데 명은 씨도 그렇게 느끼세요? 좀 어색하세요, 어머님이? 엄마랑 이때가 살면서 팔짱을 끼고 사진 찍은 게 한 장 있을까요? 모녀지간이에요. 네. 지금 같이 단둘이 자본 적이 없어요. 단둘이 자면 그렇게 어색해요. 어색하고 또 엄마를 미워하고 서운한 부분이 어릴 때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원망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렇죠. 태어나서 한 번도 목 안 겪고 사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이런 경험을. 그렇죠. 저는 너무 많은 경험을 어릴 때부터 받았다 보니까 이걸 저 혼자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많이 선택했던 게 이랬던 것 같아요. 이러한 저 깊은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어머니와 얘기를 나눠보신 네, 적이 한번 있어요? 얘기했어요. 네. 해서 그러니까 엄마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엄마한테 그 소리 들으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 엄마 그냥 그랬어 가면서 많이 외로웠고 많이 엄마가 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제 우시더라고요. 엄마도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빠랑 저랑 엄마랑 3명 이렇게 안고 울은 적이 있었죠. 그 한결 얘기하고 나니까 좀 속은 편한데 그래도 엄마의 이 거리감은 있죠. 그래서 제일
진짜 친구 중에 다른 거 부른 거 없고 엄마랑 같이 팔짱 끼고 사진 찍고 막 여행 가면서 막 엄마 이렇게 하면서 저 막내리 씨 그때 해외 여행 가는 거 엄마랑 친구분하고 같이 가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러워서 펑펑 울었거든 1시간 동안. 나도 저러고 싶은데 뭐 이러면서 막 아니 그거 예 진짜 예 외로워하면서. 이제 다 성인이 돼서 어머니란 한 여인의 인생을 봤을 땐 또 가엾고 네,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그 허구의 독립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립적인 것 같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 어릴 때 받고 싶었던 애정을 여전히 갈구하면서 옆을 못 떠나고 있는 그런 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오해도. 근데 이제 제가 명은 씨한테 앞으로의 삶에서 네. 꼭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거는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이러한 혼란형 애착을 물려주는 부모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거, 네, 그리고 대물림을 이제 끊어내는 거, 네, 어쩌면 돈을 벌어주면 빈곤의 대물림은 끊어낼 수 있지만 마음의 아픔의 대물림은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시는 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우리 명훈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는요. 그냥 주 1회 우리 명은 씨는 이렇게 숫자로 말씀드리면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 1회 3대 데이트 실천. 네, 3대 어머니와 네, 명은 씨와 따님이든 아드님이든 이렇게 해서 3대 그냥 가족이 나눌 수 있는 일상의 소소한 대화들, 오늘 즐거웠던 일들 뭐 나누면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래서 데이트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데이트할 때는 정말 웬만한 건 다 들어주고 웬만한 건 맞춰주거든요. 그리고 명은 씨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를 엄마한테도 좀 어머니한테 표현을 해보는 거. 엄마 나 좀 이런 게 오늘 서운했는데. 얘기하면요 질병 한다 하면서. 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얘기를 해도 우리 엄마는 날 사랑할 거야. 이거를 다져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머니 그런 마음이실 거거든요. 표현은 그렇게 하셔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딸도 엄마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마 감정의 눈치를 보지 않고 딸도 좀 불편한 마음을 편안하게 표현하는 거. 이걸 많이 격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네가 있잖아. 서운한 얘기할 때 제일 행복해. 왜냐하면 네가 나를 서운한 말을 해도 되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엄마를 생각하는 건 난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해서 또 딸이 이 불편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것을 좀 수용해 주는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잊지 마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네. 쿠션에 떡하니 저희가 또 적었습니다. 네, 이거 네, 보시면서 네, 주 1회 3대 데이트 실천. 네, 오늘 드리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대충 이제 지식으로만 알았죠. 막상 선생님한테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급하고 딸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천천히 가는 애한테 막 빨리 하는 애 하라고 하니까 이제 애는 힘든 건데 나는 그걸 또 몰랐던 거.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알게 되었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인이는 엄마한테 서운한 게 뭐 있었어? 엄마가 감정 기복이 좀 심해. 엄마가 좀 진정할 때까지 세인아 엄마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좀 나가 있어 라든지 그런 거. 몰랐어. 엄마도 노력할게. 바로바로 얘기해야지 엄마가 알지.